미국이라는 곳에 다녀왔다. 우리 새 친구들은 무슨 친구라 그랬어요 아까? 진짜 볼까? 하나, 둘. 진짜 이상한 거. 고딩 때 친구들이랑 셋이. 미국은 캡틴 아메리카처럼 생긴 남자가 식스팩을 뽐내면서 럭비를 하고 카니 웨스트 같은 스웩 넘치는 래퍼가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다. 대마 냄새를 맡으며 수많은 홈리스들 텐트를 지나 호텔방 체크인을 하기 전까지 말이다. 너네를 여기서 만나다니 감회가 새로웠고 멕시칸 음식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수가 가득했다. 아, 영상이야? 응. 야, 진짜 저기 자고 있습니다. 우버에서. 예약해둔 B&B에 문제가 생겨서 겨우 호텔과 호스텔 그 중간쯤 되는 어느 곳에서 묵게 되었다. 호텔로 걸어가는 홈리스 가득했던 길에서 보게 된 라라랜드의 하늘. 그 어느 나라 하늘도 LA를 따라올 수는 없었다. 편의점에서 미국 치토스랑 팔뚝만한 맥주들을 사왔다. 이 나라는 맥주 크기도 남달랐다. 한수는 뷰티 유튜버 마냥 캐리어를 싸왔다. 석진은 무언가를 먹어서 없애자는 무서운 소리를 했다. 짱 예쁘다, 그치? 이거 색감 되게 예쁘다. 선명해, 그냥. 밥을 먹고 나니 에너지가 넘쳤다. 좀 더 다정해지고 인사성도 밝아졌다. 사진도 더 열심히 찍게 되었다. 얘도 사진 찍고, 쟤도 사진 찍고. 생각보다 사진이 괜찮아. 핑크벽은 예상대로 한국인이 참 많았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슈퍼맨에게 삥을 뜯겼다. 나보고 원더우먼이라고 했던 그 슈퍼맨 개새. 헐리우드 한복판에 위치한 우마미버거는 대단한 곳이었다. 돈 달라고 지랄하던 슈퍼맨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미남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키 크고 잘생긴 요리사인데 서빙까지 완벽하게 잘하던 남자와 키 크고 몸 좋고 잘생기고 젊은 금발 남자가 있었는데 왜 그 엄청난 피사체들을 보고도 햄버거 사진만 찍고 있었는지 반성의 시간을 잠시 가져본다. 라임을 빌리고 싶어 결제까지 했지만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었다. 내 건강을 생각해주는 썩지와 한수는 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덕분에 많이 걷고 우버 기사님들께 돈도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해변가는 섹시하고 헐벗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했다. 여긴 좀 즐겁다, 야. 그치? 즐거워? 우리 이거 사진 찍으면 이질감 장난 아닌 것 같아.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만 옷을 너무 많이 입은 것 같아 이질감이 들었다. 이게 뭐야? 돈벌이 중이야. 어린 아이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다. 귀여웠지만 마이크를 순수한 마음에 쥐어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웠다. 해질녘 바닷가는 그 어떤 곳보다 홈리스가 가득해졌다. 갑자기 변해버린 해변가 분위기에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재빨리 우버를 잡고 그리피스 천문대로 갔다. 그 우버기사 개새끼. 그리피스 왔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우리 버스 타야 돼. 전보라 사진 거의 5분 동안 찍으시는 듯? 님 작품 만드셔야 되거든. 캔디 크러쉬에서 보라에게 순위를 뺏기면 회사 일을 내팽겨치고 게임을 하던 썩지의 열정이 그리피스에서도 빛을 발했다. 투 텔레스코프라는 글씨를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한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전보라 안녕? 이거 몰라. 라라랜드 노래를 같이 부르며 이 순간을 공유한다는 게 행복했다. 우버 기사 때문에 얻은 짜증과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라라랜드는 불타오르듯 아름답게 반짝였다. 저 불빛 속에 무서운 홈리스들의 반짝이지 않는 텐트들도 가득하겠지. 저건 맛있을까? 개뿔 맛없었다. 인앤아웃을 포장해서 할리우드 사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내 운전 실력에 모두 반하게 된 날, 나는 전날 이후로 아직까지 운전을 안 하고 있다.
더 이상 류현진은 없지만 류현진이 있었던 마지막 시즌에 다저 스타디움을 방문했다는 게 기뻤다. 고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던 류현진 유니폼. 내 운전 실력에 반한 썩지는 디즈니랜드부턴 운전대를 잡았다. 디즈니랜드에 왔다. 토이스토리 티켓이 뽑히길 바랬지만 오늘은 스타워즈인가 보다. 방금 버즈 본 것 같아. 어디? 아, 저 코스프레. 한수의 미국인 남친이 잠시 지나갔다. 컵이 정말 예뻤다. 아메리카노를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 썩지는 베토벤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같아. 라스베가스는 운전을 해서 가기로 했다. 넓은 사막이 펼쳐지는 걸 보니 라라랜드를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오키나와에서도 들은 말이다. 내 마지막 운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섭섭하지 않다. 정말이다. 주유를 하는데 한참을 헤맸다. 첫인상부터 화끈했던 라스베가스. 잠은 프랑스 파리에서 잤고 밥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먹었다. 감성적인 조 가이드님의 인솔하에 수많은 커플들 사이에 파묻혀 캐년 투어를 시작했다. 처음은 가장 작다는 자이언트 캐년. 그치, 약간 이렇게 웅장한 자연 보면 가족 생각나지. 웅장이랑 엄기 자연 좋아하는. 여행을 할 때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걸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씩 알게 된다. 버팔로가 있으면 차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침 딱 버팔로 무리들이 논일고 있었다. 근데 서부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콜드플레이 노래는 더욱 빛이 났다. 홀스슈 밴드까지는 사막을 걸어 내려가야 했다. 문정동, 가락동, 방이동이 아닌 사막을 너네와 같이 걷고 있다. 편집하다 보니 앞뒤로 다 커플이다. 한수는 신여성이었다. 겁도 없이 낭떠러지 앞에서 포즈도 잘 취해서 너무 부러웠다. 근데 너 잘하던데? 그니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법. 걸어 내려온 뜨거운 사막길을 다시 걸어 올라갔다. 뭐 나왔어요. 지쳤어요. 힘들어. 안녕. LA에서부터 시작된 며칠 연속되는 강행군에 지쳐갈 때쯤 햄버거를 먹었고 잠시 체력을 충전했다.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 그리고 거센 바람. 사막을 오래 걸어서인지 하루 만에 손이 다 타버렸다. 각자 만든 하트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우린 같은 아름다움을 보고도 조금씩 다른 감상평을 내놓았다. 나는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앞에 두고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조금씩 다른 우리가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잘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사막 같은 데를 걸어보며 잘 지내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대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작은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온 곳이 리판 포인트예요. 리판 포인트.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유명한 엔텔로 캐년에서는 인디언 가이드의 사진 실력이 썩 좋지 않았다. 대신 썩 좋지 않은 사진을 남겼다는 추억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기쁨을 셋이 나누면 3배로 기쁘고 아쉬움을 셋이 나누면 3배로 의미 있다.
전에 파란색으로. 가이드님이 선셋이 예쁜 곳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한참을 있었다. 라라랜드에서 첫날 본 하늘과 네바다주에서 본 하늘은 참 닮아 있었다. 보라색 하늘을 보니 전보라가 한데 이게 또 일로서 조 가이드님의 인생 얘기도 나쁘지 않았다. 나고 자란 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가서 꿈을 위해 돈을 벌었고 노동력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주는 이 나라에 정을 붙이고 결국 정착하게 되어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노을이 내려앉은 사막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듣는 타인의 인생 얘기는 앞으로의 내 인생도 조금 궁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썩지와 한수도 각자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상상해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님 곧 먹을 삼겹살 생각을 했거나. 대학교 때 글램핑 갔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캠프파이어였다. 근데 진짜 나른해진다. 와, 물 보니까. 되게 온도를 높아지는 것 같아. 다음날 갔던 미국 최초의 고속도로 루트 66. 이곳에서 북조선 동무도 만났다.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라스베가스 웰컴 사인. 이걸 끝으로 조 가이드님과 정든 많은 커플들과 헤어졌다. 호텔 앞에 있는 스포츠펍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바람 부는 테라스에서 LA 다저스 경기를 보며 마신 맥주와 맥앤치즈가 지금 조금 그립다. 다음날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러 갔다. 라스베가스는 공항에도 카지노가 있었다. 비행기에서 썩지와 한수는 예상대로 체력을 비축했다. 샌프란시스코도 하늘 맛집이었다. 날씨의 중요성. 비의 요정님은 여행 내내 파란 하늘을 보고 많이 행복해하셨다. 예쁜 브런치를 먹고 자전거를 빌렸다. 기라델리.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여행하다간 코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라델리를 먹으러 가서 썩지가 결국 코피가 터졌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 카스트로 거리에 왔다. 이 지역 전체를 카스트로 지역이라고 했는데 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많은 곳에서 보여졌다. 민트커피랑 햄버거도 먹었다. 비행기에서 생일을 맞게 될 한수와 저번 주 생일이었지만 직접 축하를 못해준 보라의 생일 파티를 함께했다. 아이 꺼졌다. 여기 전보라 있었어. 여행 마지막 날이라는 게 와닿나 보다. 썩지와 한수는 현실로 복귀할 생각이 슬퍼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 게 티가 나서 더 애잔했다. 자, 불친절하지. 안녕. 잘 가. 10일을 넘게 붙어 있다 보니 이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회사로 복귀할 너네의 멘탈이 더 걱정인데 너네는 내가 더 걱정되나 보다. 걱정되지 이렇게? 나도. 처음에는 오키나와에서 술주정으로 시작된 마이애미 가기 프로젝트에서 여러 후보를 제치고 결국 미국 서부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 가끔 사진첩을 정리할 때면 같이 본 대자연, 함께 들은 음악, 무서웠던 홈리스,
그리고 같이 느낀 더위와 칼바람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추억을 같이 만들어주어서 고맙고, 그러니까 다음엔 꼭 같이 마이애미에서 방콕 한잔 해줬으면 좋겠다.